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28살 이현섭 씨. 주말 없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배달 정산금 인출이 늦어지더니 7월에는 아예 인출이 막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은행 점검이다, 뭐 점검이다 이런 식으로 점점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씨가 일했던 배달 대행 업체는 시장 점유율이 20% 정도 되는 만나플러스. 한때 약 3만 명의 배달 기사가 소속돼 있었습니다. 기름값도 우선은 다른 사람한테 겨우시 3만 원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어나오고 있으니까 지옥 같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배달비를 미리 충전해 두면 배달한 기사에게 한 건당 약 4,000원의 정산금이 쌓이고 이 정산금을 기사가 자신의 계좌로 인출해가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가맹점들도 선불 충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아무래도 카페 디저트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미리 선불 충전을 해놨는데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선불 충전 등이 남은 상태에서 이제 금액을 못 뺀 상황이었죠. 피해자들은 만나플러스가 가맹점주들이 미리 충전해 놓은 돈을 유용하다 사고가 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 시장의 TMF 사태라는 겁니다. 너무 악의적이지 않나. 이게 자기 돈도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법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이에 대해 만나플러스는 시장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시스템 정비를 하던 중 일시적으로 정산이 지연됐고 투자 유치가 원활하지 않는 등 여러 요인으로 출금 제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 인증을 해준 국토부는 해당 업체에 재무 개선 방안을 요구한 상태지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티몬과 위메프가 위기 조짐을 보일 때 금융당국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2년 전부터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기별 경영 개선 계획서. 올해 1분기 말 티몬이 정산해줘야 할 판매 대금은 약 9,700억 원, 위메프 역시 3,600억 원가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상환 금액이니까 미정산 금액을 별도로 관리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규 유입되는 자금의 일부분은 별도로 관리해달라는 등의 다양한 요청을 했지만 사실은 건건이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게 이제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사태가 터지기 6개월 전인 지난 1월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접수됐습니다. 티몬이 구매한 상품권을 한 달 지나 지급하는 판매 행위를 통해 한 달간 매출 수익을 운용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있으니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품권 미지급 같은 금융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 사고가 터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가 조치 없이 사안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게 공정위 갔다가 금융위 갔다가 금감원 갔다가 소비자원 갔다가 다시 금감원에 와가지고 문제없다고 종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때만 조금 더 자세히 봤어도 이 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소비자가 결제를 하면 대금은 카드사에서 1차 피지사, 즉 결제 대행사로 넘어가고 1차 피지사는 이 돈을 두 회사로 보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 돈으로 자체적으로 판매자에게 정산을 해주는 2차 피지사 역할을 했습니다. 오픈마켓인 두 플랫폼은 통신판매 중개업자로 분류돼 마트나 직매입 쇼핑몰처럼 40일에서 60일 안에 판매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산 기간을 비정상적으로 늘리는 게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자금 흐름에 대한 내부 통제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산 기간 규제도 받지 않으니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던 겁니다. 늑장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관계 당국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 부분 충분히 완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그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사과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피해 업체에 최저 연 2.5%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내가 받을 돈에 대해서 그냥 빌려주겠다.
근데 이자는 싸게 해주겠다. 뭐 3%대 뭐 얘기하던데 진짜 그거에 뭐 살려는 줄게. 대신 이제 산소호흡기는 꽂아도 되니까 너가 한번 살아봐라 그냥 알아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또 결제 취소에 응하지 않는 건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1차 피지사들에게 환불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큐텐그룹 대신 결제 대행사가 환불을 해준 셈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피지사 겸업을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규제라기보다도 이걸 관리 감독이 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오늘날 같은 이런 사태가 터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또 사태는 분명히 또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 오프라인의 어떤 그런 시간적인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된다. 여기는 워낙 빨리 돌아가니까.